나이 들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정약용은 삶의 모든 출발을 수신에서 찾았다. 자신을 닦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고 보았다. 노후 역시 다르지 않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인생에 더 보태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존중의 태도다. 정약용은 54세 유배를 떠났다. 모든 역할과 지위를 잃은 자리에서도 그는 하루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의 질서를 지켰다. 그에게 수신은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기본이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자기관리다. 외면, 마음, 생각, 인간관계. 이 4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노후의 중심을 결정한다. 외면은 사치가 아니다. 기본이다. 60대가 되면 외모를 가꾸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냐는 생각에서다. 옷은 편한 것만 입고 머리는 대충 정리하며 손톱과 신발 상태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자연스레 거울도 잘 보지 않게 된다. 이 선택들은 편안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외면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다. 외면은 드러나는 나의 일부이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리다. 말보다 앞서 보이는 것이 외면이고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 사람인지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낸다. 정돈된 차림과 흐트러진 차림의 차이는 미적 감각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차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비록 궁벽한 곳에 있으나 의복은 언제나 깨끗이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지위와 평가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을 위해 옷을 입었다. 그가 외면을 지킨 이유는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삶의 주체로 대하겠다는 태도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궁해도 의복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곤란해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외면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끝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과 구겨진 옷을 입은 사람, 정돈된 머리를 한 사람과 흐트러진 머리를 한 사람, 이들은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다르게 대우받기 쉽다. 이것은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다. 자기 존중의 문제다. 스스로를 가꾸고 존중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자신을 단정히 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다. 외면 관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단정함이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최신 유행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 젊어 보이려는 애씀이 아니라 품위의 유지. 외면을 가꾸는 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신호. 그 신호는 자신에게 먼저 전달되고 그 다음 타인에게 전달된다. 청결, 단정, 기본. 이것이 외면 관리의 핵심이다. 사치스러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깨끗해야 한다.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외면은 드러나는 나의 일부다.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나를 방치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외면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더 단단히 지켜야 할 자기 관리의 기본이 된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표정으로 먼저 드러난다. 60대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잃어버린 것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직업과 지위는 물러났으며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과거의 영광은 멀어지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좁아진 것처럼 보인다. 이때 마음은 쉽게 불평과 한탄 쪽으로 기운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은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향한다.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원망하는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 마음이 흐려지면 표정이 굳고 굳어진 표정은 일상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노후의 마음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정약용은 유배 18년 동안 자신을 유배 보낸 이들을 원망하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적었다. 하늘이 내게 이 시련을 주셨으니 이로써 나를 단련하고자 함이리라. 원망 대신 의미를 찾았고 불평 대신 받아들임을 선택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마음 관리의 시작이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감사는 선택이고 연습이다. 잃은 것을 세지 않고 남은 것을 세는 연습.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연습.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비록 이곳이 궁벽하나 아침 저녁으로 죽 한 그릇은 먹을 수 있고 비바람을 가릴 초가는 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그는 잃은 것을 세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 관리는 두 가지에서 시작된다. 하나는 감사다. 잃은 것보다 지켜온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이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잃은 것만 보면 삶은 비참해진다. 지켜온 것을 보면 삶은 달라진다. 몸은 약해졌지만 판단력은 남아있다. 체력은 떨어졌지만 경험은 쌓여있다.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니라 축적이다. 60년을 산다는 것은 60년의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다. 그 경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청결이다.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일이다. 마음에는 원망, 시기, 집착이 쌓인다.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분노하고 타인의 성공을 보며 시기하며 없는 것에 집착한다. 이런 감정들은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정약용은 심경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먼저 탁한 것을 버려야 한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과거의 원망을 버리고 타인에 대한 시기를 버리며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필요하다. 마음이 정돈되어야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져야 사람들이 가까워진다. 마음 관리는 감사와 청결로 이루어진다. 감사는 남은 것을 보게 하고 청결은 어두운 감정을 버리게 한다. 마음이 가벼우면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면 하루의 공기가 달라진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을 정돈하는 일은 노후의 삶 전체를 정돈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삶을 만든다. 60대가 되면 생각이 굳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늙었으니 끝났다는 생각.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생각, 배워봤자 소용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삶은 서서히 움직임을 멈춘다. 하지만 나이와 배움은 무관하다. 50대에도 배울 수 있고 60대에도 시작할 수 있으며 70대에도 도전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능성을 허락하는 생각이 남아있는가다. 그래서 생각 관리는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 중 하나가 된다. 정약용은 54세 유배를 떠났다. 당시로서는 이미 노년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배지에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를 비롯해 500여 권의 책을 썼다. 54세 시작해서 72이 될 때까지 배움과 사유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늙음에는 한계가 없다. 다만 배우지 않음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생각 관리의 시작이다. 크지 않은 도전, 배움의 지속. 이것이 생각 관리의 핵심이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언어, 학위, 큰 사업이 아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하다. 책 한 권, 산책로 하나, 요리 하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삶을 움직이게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농사를 배웠다. 그는 양반 출신으로 평생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직접 밭을 일구고 곡식을 심고 수확했다. 60대에 처음 배운 일이었다. 그는 농가집성이라는 책까지 썼다. 배우는 사람은 멈춰 있지 않다.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활기차게 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중요해진다. 그것이 자신이 여전히 성장하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준다. 생각의 유연성도 중요하다. 이제 늦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늦은 것은 없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 있을 뿐이다. 50대에 시작해서 60대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다.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기억력은 줄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해력과 판단력, 쌓인 경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늙어서도 하루도 책을 놓지 않았다. 무릇 배움이란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진하는 데 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가두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을 연다. 생각 관리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한계는 생각 속에 있다. 그 생각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노후의 삶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생각 관리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든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직장 동료들은 퇴직과 함께 사라지고 이사와 환경 변화로 지인들은 멀어지며 친구들마저 건강 문제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진다. 60대가 되면 관계망이 축소된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국면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이 시기에는 관계를 붙잡는 힘보다 관계를 가려내는 안목이 더 중요해진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선별이 되어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대신 몇몇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벗을 많이 두려하지 말고
진실한 벗 한두를 두라. 정약용에게 인간관계란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네트워크가 기회를 만들고 관계가 성공을 돕기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더 이상 기회와 성공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좋은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인.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관계는 풍요롭다. 인간관계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존중이 없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억지로 머물 필요가 없다. 물러남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참는다. 하지만 참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떠나야 한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은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물러남은 회피가 아니다. 자기 존중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용기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행위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몇 사람만 곁에 있어도 삶은 충분히 충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화하며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다. 정약용은 제자 황상과 깊은 우정을 나눴다. 둘은 스승과 제자였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벗이었다. 정약용은 황상에게 이렇게 썼다. 진정한 벗이란 많은 말이 필요 없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다. 인간관계 관리는 선별과 존중으로 이루어진다. 관계는 확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별해야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떠나야 하고 존중해주는 관계는 깊게 만들어야 한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넓힐 대상이 아니라 가려서 지켜야 할 영역이다. 외면, 마음, 생각, 인간관계.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된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노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도 조건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 하나가 삶의 방향을 가른다. 외면을 가꾸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돈하는 것은 원망과 집착처럼 자신을 어둡게 만드는 감정을 내려놓는 일이다. 생각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성을 닫지 않고 삶을 계속 열어두는 선택이다. 인간관계를 선별하는 것은 존중받을 자리에만 머무르겠다는 결단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 네 가지의 뿌리는 같다. 모두 자기 존중에서 출발한다. 정약용은 이것을 숙이, 곧 자신을 닦는 일이라 불렀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다. 몸을 닦지 않으면 덕이 서지 않고 덕이 서지 않으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타인을 다루는 기술보다 자기 자신을 정돈하는 일이 먼저라는 뜻이다. 자기 존중은 자기애와 다르다. 자기애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부풀린다. 자기 존중은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태도다.
그래서 자기 존중을 가진 사람은 외면을 방치하지 않고 마음을 어둡게 두지 않으며 생각을 스스로 가두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관계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태도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삶의 후반부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다. 정약용의 철학, 수기치인.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도 다스린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닦지 않고 타인을 다스리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을 먼저 정돈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정돈된다. 외면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밝게 유지하며 생각을 열어두고 관계를 선별하는 것.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단정히 옷을 입는 선택.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세는 선택.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선택.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떠나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결국 삶의 결을 만든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그 숫자 안에 어떤 태도를 담느냐가 드러날 뿐이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노후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가장 깊은 철학이다. 60대는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지점도 아니다. 그저 인생의 한 지점이다. 그 지점에서 사람은 선택한다. 자신을 함부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존중할 것인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삶은 조금씩 중심을 잃는다. 외면은 흐트러지고 마음은 무거워지며 생각은 다치고 관계는 얕아진다.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의 결이 다르다. 외면은 단정하고 마음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생각은 여전히 열려 있고 관계는 깊이를 가진다. 그는 나이를 숫자로 받아들이고 태도로 하루를 채운다. 정약용은 72의 유배에서 풀려났다. 오랜 세월의 고단함과 병, 가난을 안고 있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그를 놓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기록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존중한 사람이었다고. 60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낸 인생이다.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만큼의 무게를 지닌 시간이다. 그 인생을 스스로 가볍게 대할 이유는 없다. 외면을 단정히 하는 선택, 마음을 밝게 유지하는 선택, 생각을 열어두는 선택, 관계를 가려내는 선택. 이 네 가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다.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남은 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다. 태도는 선택이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약용 인생명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관심 표현해 주세요.